모두가 김정은의 수십억 달러 재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궁정과 리무진, 값비싼 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50억 달러는 그의 진짜 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가 가진 진정한 자산, 그를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가격으로 매길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전의 장막을 걷어내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최고 지도자의 진짜 자산 상위 10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카운트다운의 시작은 10번째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신발 한 켤레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나라에서 신처럼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이제 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손목부터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시계 컬렉션 가치는 8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평생 벌 수입보다 비싼 스위스 명품 시계들입니다. 그는 개당 3,000달러에서 6만 달러에 이르는 고급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모바도, 파텍 필립 같은 최고급 브랜드들이 그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에 북한으로의 시계 수출을 금지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리설주는 공식 석상에서 디올 핸드백을 자주 들고 나타납니다. 이 가방 하나의 가격은 1,000달러로 북한 평균 가정의 1년 수입보다 많습니다. 그의 여동생 김여정은 러시아 공식 방문 중 9,500달러짜리 크리스찬 디올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공개 행보는 2,600만 명의 가난한 국민에게 계산된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의 흡연 습관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한갑에 3-4달러짜리 생로랑 담배를 피웁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그가 하루에 피우는 담배 한 갑값은 북한 평균 가정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비용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굶주린 아이들 앞에서 돈을 태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옷차림과 액세서리, 시계들은 유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지배 수단입니다. 모든 명품은 2,6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매일 누가 그들이고 누가 그 위에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부의 과시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10번째라고 남겨주세요. 값비싼 시계가 무슨 소용일까요? 배가 고프다면 말입니다. 물론 그의 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적은 쌀, 배급으로 연명하는 동안 김정은은 고대 로마 황제도 부끄러워할 만한 연회를 엽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국가 기밀 수준의 물품입니다. 그의 요리사들은 단순한 조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식재료를 밀수하는 정보 요원과 같습니다. 덴마크산 돼지고기, 이란산 흑캐비아, 일본산 고베 소고기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집착은 스위스 치즈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공부하며 이 취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탈리아산 고급 치즈에만 67,000달러를 썼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껌에만 59,000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껌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가정이 5년 동안 보지도 못할 돈을 씹고 버리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음료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는 브라질산 커피를 거의 100만 달러어치 수입했습니다. 2025년에는 독일, 덴마크, 조지아산 위스키에 15만 5천 달러를 썼고 러시아와 옛 소련 국가들의 보드카에 10만 8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탈리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산 와인과 샴페인에는 21만 9천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스위스 치즈 한 조각, 수천 달러짜리 위스키 한 모금은 굶주린 아이들 모두에게 가해지는 모욕입니다. 그의 고급 술 한 병 값이면 북한 가정이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산처럼 쌓인 스위스 치즈, 5만 9천 달러짜리 껌 영수증, 아니면 100만 달러짜리 커피 수입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의 삶과 국민의 현실 사이에 이 거대한 간극은 그가 인간의 고통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의 진짜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화에 집착했습니다. 김정은은 그 집착을 더 어두운 방향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화 속에 살면서 그 같은 즐거움을 국민에게는 금지합니다. 그의 주요 거처에는 1,000석 규모의 개인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의 개인 소장품에는 할리우드 영화부터 일본 영화까지 26,000장이 넘는 수입 DVD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일반 북한 주민이 이런 영화 한 편만 봐도 감옥이나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서구 문화를 즐기면서 국민을 완전히 차단된 어둠 속에 가둡니다. 영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 시작된 그의 농구 사랑은 여러 거처에 개인 농구장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데니스 로드먼의 유명한 방문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미국 스타조차 그를 찾아온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치밀한 선전이었습니다. 농구가 지루해지면 그는 스키를 탑니다. 김정은은 마식령을 포함한 여러 스키장을 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이 시설에 투입되었지만 국민의 9%는 스키를 본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이 리조트들은 그의 개인 놀이터이자 현대적이고 활동적인 지도자로 보이기 위한 사진 촬영 장소입니다. 말에 대한 그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순종말 12마리를 들여오는데 75,000달러를 썼습니다.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논란의 사진 속 말 한 마리 가격은 23,300달러였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그는 러시아에서 약 138마리의 말을 수입하며 58만 4천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국가 예산의 20%가 말 관련 시설 건설과 유지에 쓰이며 국민은 기본적인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는 뜻이겠죠. 한 번이라도 믿기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의 천국 같은 삶 속에서도 김정은은 때때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이동수단은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보여주며 7번째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편집증과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김정은의 장갑 열차는 그냥 열차가 아닙니다. 강화된 벽과 방탄 유리, 무기 시스템을 갖춘 21량 규모의 이동 요새입니다. 비상탈출용 헬리콥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열차는 시속 37마일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데 속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안이 전부입니다. 열차가 움직일 때마다 전면적인 군사작전이 펼쳐집니다. 100명 이상의 경호원이 동행하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와 공군기가 엄호합니다. 그의 이동을 위해 전체 철도망이 멈춥니다.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났을 때 약 300마일의 이동에 숨시간이 걸렸습니다. 국경에서는 철로 규격이 달라 바퀴까지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차는 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를 쾌락조라고 부릅니다. 외모를 기준으로 선발된 여성들이 접객과 오락을 위해 훈련됩니다. 김정은은 2016년 한 해에만 이들을 위한 속옷에 380만 달러를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열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러 궁전을 오가며 욕망을 채우는 이동식 왕좌입니다. 이 열차는 그의 체제의 모든 문제를 상징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과 국민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권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만들어낸 고통의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껍질입니다. 땅이 안전하지 않게 느껴질 때 그는 하늘을 선택합니다. 김정은의 항공기는 많은 항공사를 부러워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부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탈출을 준비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주력 전용기인 IL-62M, 별명 참매 1호는 흰 가죽 소파와 자단목 테이블, 수정 잿더리,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1만 킬로미터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 이론상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거리 이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산 N-148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역시 맞춤형 고급 인테리어가 갖춰져 있습니다. 유지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대의 전용기를 유지하는데 연간 각각 약 150만 달러가 든다고 추정합니다.
놀라운 점은 2011년 집권 이후 김정은이 해외 방문을 단 9번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항공기 유지비만으로도 한 번의 여행에 약 33만 달러가 든다는 의미입니다. 연료와 경호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행이 아닙니다. 선택지입니다. 그는 비행기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궁전 근처에 개인 활주로 5개를 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산 거쳐 바로 옆에는 길이 500m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그는 민간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도 은신처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공중 함대는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탈출을 위한 준비입니다. 언제든 자신이 망쳐놓은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개인적인 마지막 계획입니다. 끊임없이 탈출로를 준비하는 그의 집착은 이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육지와 하늘만으로는 부족할 때 바다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김정은은 과시의 극단을 보여주며 떠다니는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해군 자산 중 핵심은 길이 29m의 요트 프린세스 95로 가격은 약 700만에서 8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3개의 갑판과 여러 개의 선실, 식당 공간, 오락시설을 갖춘 해상 궁전입니다. 그러나 위성사진이 보여주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산 거처에는 여러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길이 50m에서 80m에 달하는 크루즈선이 최소 4척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큰 80m급 선박에는 4개의 레인이 있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과 4개의 원형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수영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한 떠다니는 워터파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님 접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60m 길이의 다층 파티 바지도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수영장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급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해상 집착의 정점은 개인 섬입니다. 이곳을 방문했던 전 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이 섬을 하와이나 이비자에 비유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상주 인원이 김정은 한 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 섬에는 축구장과 농구장, 여러 개의 수영장, 파티보트, 소규모 워터파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선택된 인물만 초대할 수 있는 초호화 놀이터입니다. 이러한 해상 자산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매년 수백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연료비, 승무원 급여, 수리, 개조, 보안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이 떠다니는 궁전들은 사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배들은 감시를 피해 비밀 회담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바다를 지배하는 지도자라는 강력한 선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또 하나의 탈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정권이 위협받는 순간 이 선박들은 그를 국제 해역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함대는 단순한 선박 집단이 아닙니다. 법은 오직 그의 의지뿐인 개인적인 해상 왕국입니다. 이 떠다니는 왕국에는 육지의 봉오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산의 규모는 압도적으로 커지며 억압의 제국을 떠받치는 물리적 기반이 드러납니다. 김정은은 북한 전역에 최소 17개의 궁전과 초호화 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거주지라고 부르는 것은 규모를 심각하게 축소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강제 노동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거대한 호화 단지입니다. 그의 주요 거처인 평양의 룡성 관전은 무려 12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소국보다도 큰 면적입니다. 이 단지와 비교하면 백악관은 소박한 집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신처럼 살기 위해 설계된 도시입니다. 이 단지에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를 갖춘 올림픽 규격 수영장,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여러 곳, 전문 육상 트랙, 사격장, 전용 경마장을 갖춘 마구간, 그리고 개인 놀이터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안 시스템입니다. 이는 그의 부가 억압과 공포 위에 세워졌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전체는 전기 철조망과 지뢰지대, 다수의 보안 검문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하 터널은 평양의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용 지하 기차역과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납으로 보강된 전시 지휘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든 요새입니다. 이러한 편집증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위성사진을 통해 평양 중산 비밀단지에 새로운 고급저택 8채가 건설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추가 거처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매일 잠자는 장소를 바꿀 수 있어 암살 시도를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그의 끝없는 안락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이 궁전들은 진정한 집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든 금빛 벙커입니다. 이는 그의 가장 큰 공포인 권력 상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은 이제 물질을 넘어 통제의 도구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자산은 그의 무기 중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요소입니다. 강력한 군부와 정치 엘리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포와 위협도 방법이지만 김정은은 더 효과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는 사치를 사슬처럼 활용해 엘리트를 묶어두는 선물의 정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적을 자발적인 공범으로 바꾸는 정교한 부패 시스템입니다. 김정은은 정치적 통제를 위해 고가의 선물을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군 고위 간부들은 수만 달러짜리 스위스 시계를 받습니다. 당 간부들은 명품 가방과 고급 승용차, 심지어 아파트까지 받습니다. 2022년에는 수십 년간 선전 방송을 맡아온 유명 아나운서 리춘휘에게 복층 고급 아파트를 선물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상 시스템은 여러 가지 어두운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의 충성을 확보합니다. 선물로 받은 벤츠를 타고 롤렉스를 찬 장군은 음모에 가담하기 전에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불복종의 대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치를 누리는 이들은 동시에 총애를 잃은 사람들의 결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권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과 생명을 잃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훔친 부가 억압체제를 유지하는 연료가 됩니다. 모든 선물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엘리트를 왕좌에 묶어둡니다. 침묵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을 억압하는 체제의 수혜자가 되며 모든 잔혹한 행위의 공모자가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정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 계층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지키기 위해 독재를 지탱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제 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이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어두운 엔진입니다. 김정은의 부가 천연자원이나 합법적인 국가활동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의 재정 권력의 진짜 기반은 39호실이라 불리는 비밀정부 부서입니다. 이곳은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가장한 세계 최대의 범죄 조직입니다. 이 그림자 조직은 매년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사이버 범죄, 무기 거래, 마약 밀수, 위조, 인신매매, 자금 세탁까지 모든 불법 활동에 관여합니다. 북한의 국가 지원 해커 조직은 전 세계 금융기관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훔쳤고 그 자금은 김정은의 개인 자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무기 거래 역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습니다. 39호실은 전 세계에 퍼진 수백 개의 위장 회사를 통제합니다. 겉으로는 보험이나 수산물 수출을 다루지만 실제 목적은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 그의 리무진과 프랑스산 콘약, 스위스 시계가 들어옵니다. 동시에 이 자금은 핵무기 개발과 정치적 억압을 뒷받침합니다. 이 범죄 조직은 국가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으며 운영됩니다. 외교적 면책 특권과 국가 자원, 핵무장을 한 정부의 보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39호실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엘리트 충성 매수와 미사일 개발, 그리고 석유 재벌을 뛰어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선입니다. 이 조직은 국가 권력과 조직 범죄가 완전히 결합된 사례입니다. 세계 경제 곳곳에 뿌리를 뻗은 범죄 제국입니다. 우리는 명품 시계에서 범죄 조직까지, 떠다니는 궁전에서 지하 벙커까지 살펴봤습니다. 과시와 공포, 잔혹함과 교활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질의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정상에는 물건도 조직도 돈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독특하며 가장 두려운 자산이 자리합니다.
김정은은 북한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북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가 아닙니다. 다른 독재자들은 국가를 통제하지만 김정은은 노예를 소유하듯 나라 전체를 소유합니다. 모든 자원과 공장, 채굴된 금 1g, 인간의 노동 1시간까지 법과 현실에서 모두 그의 것입니다. 이 소유의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 전체의 GDP는 사실상 그의 개인 수입입니다. 2600만 명의 인구는 그의 개인 노동력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요트와 궁전, 항공기, 39호실은 모두 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치는 그를 인간 재산과 분리시키고 선물 시스템은 감독자를 매수하며 39호실은 강제 노동의 산물을 국제 암시장에 판매합니다. 그의 개인 재산 50억 달러는 북한 전체 GDP의 12%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미국에 대입하면 한 사람이 2조 5천억 달러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의 집중과 개인 소유는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국가를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간 농장을 상속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자본이며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값없는 자산입니다. 이 수준의 소유는 부를 넘어섭니다. 수백만 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신과 같은 권력입니다. 누가 살고 죽는지, 누가 먹고 굶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원과 사람, 재산이든 대가 없이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개인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혀낸 것은 값비싼 시계나 고급 자동차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인간 권력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극단의 통제 시스템입니다. 800만 달러의 시계에서 수십억 달러의 범죄 제국까지 모든 자산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2600만 명의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말입니다. 김정은의 숨겨진 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속옷에 쓰인 380만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범죄 조직, 아니면 한 나라 전체를 소유한다는 사실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